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558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558일차고요. 네, 오늘 이제 놓아버림, 그쵸? 놓아버림 344페이지예요. 네, 344페이지예요. 밑에서 여섯 번째 줄이죠. 이 수준에서 성공을 가로막는 걸림돌은 이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중간중간 단락이 잘려가지고 감정과 판매 능력인 거예요. 감정과 판매 능력인데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무기력하고 그다음에 어, 무기력하고 표현이 정력적이고 평화롭고 세 가지로 나눴어요. 100 이하, 125에서 175, 200 이상 이렇게 나누어 놓으셨는데 이제 두 번째 단락인 거예요. 정력적인 상태. 그 상태에서는 성공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세상에서 성공을 알려주는 거는요, 이 정력적인 관계, 요 단계에서의 성공을 알려줘요. 정력적인 단계. 근데 우리는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평화롭고 사랑으로, 있죠. 사랑의 상태, 감정 상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냥 사랑은 사랑인 거예요.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의 감정이라고 여기서 표현했는데,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고 전에도 한번 선생님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보시면은 세 가지 중에 우리는 그래서 높은 단계, 평화롭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그 단계에서의 이 판매 능력을 이제 배우는 거예요. 판매 능력, 여기서는 판매에 대한 거 얘기했지만 사업에 대한 것도 이 단계에서, 높은 단계에서 배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가 처음엔 잘 모르죠. 근데 자꾸 하다 보면, 듣다 보면 이 완전히 이런 차이점들을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운 좋게 잘 선생님을 만난 거죠. 네. 그래서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이 있다. 정력적인 이런 단계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가로막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저는 기존에 있었던 그 스폰서님들 저에게 이제 이런 일이 있어. 이 도구를 알려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하고도 이렇게 쭉 보면 여기 선에서의 본인들도 막혀 있어요. 본인들도 막혀 있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요. 그래서 보면 자기 이익, 그러니까 가로막는 걸림돌은 자기 이익에만 집중하고 나는 얻고 저들은 잃는다는 시각을 바탕에 깔고 있는 점이다. 나는 얻고 저 사람들은 잃는다라는 걸 깔고 있다. 그래서 구매 예상 후보들이 이런 이기적인 동기를 직감적으로 알아채고 저항할 수 있다. 구매하려고 하는 후보들이 그 마음을 직감적으로, 그러니까 에너지가 두려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는 잘 몰라요. 욕망과 욕망이 강하게 있으면 잘 모르거든요. 근데 조금 더 높은 차원에 있는 사람들은 대번에 알죠. 그러니까 어, 전에도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스님이 제일 처음에 내 말을 믿어 그러고 전에 그러실 때 제일 처음에 믿으려고 듣기는 하지만 제일 처음에요. 이렇게 믿으려고 듣기는 하지만 내 말을 믿어 하는데 뭘 어떻게 믿으라는 거지? 다 믿으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믿나?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다 어떻게 믿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선생님이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대방하고 같은 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기당할 줄 어떻게 알고 믿어요. 그쵸? 그런데 사기칠 마음이 있으면 사기꾼이 안 보이는 거죠. 그렇듯이 욕망이 너무 있으면 욕망 있는 사람하고 딱 맞아가지고 막 같이 춤추다가 에너지가 약해서 이게 분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어, 살려고 하는 구매 예상 후보들이 그 저항감을 안다는 거예요. 같은 선상에서 모르고 같이 막 춤을 출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에너지가 좀 다르고 좀 다른 상태에서는 전혀 이제 직감하지 못하는 거죠. 그냥 직감을 똑같은 말이 자꾸 돌아요. 똑같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비슷하면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높은 사람, 에너지 차원이 다른 높은 사람들은 그거를 대번에 직감을 한다는 거죠. 아, 욕망이 있구나. 그래서 그게 저항이 있다라는 걸 나도 모르게 뭔가 그런 것들을 그냥 느껴지는 거다. 그래서 직감적으로 알아차려서 저항할 수 있다. 근데 이 수준에서의 생각은 이런 식이다. 사게 만들고 싶다. 판매 수수료를 많이 받아야 하니까. 그냥 판매 수수료를 이거는 많이 받고 저거는 적게 받고가 아니라 그냥 내가 즐겁게 하는 행위만 하면 되고 그 사람들을 위한 마음을 가지면 되는데 이런 마음을 정열적인, 정력적인 상태. 그쵸? 이런 상태에서는 사게 만들고 싶고, 왜? 내가 판매 수수료가 많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이걸 샀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그대로 느껴지잖아요. 그쵸? 그대로. 그러니까 참, 진짜 이렇게 보험을 하셔도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지, 자기 수당 때문에 그냥 막 하는지, 그게 눈에 너무 보이는 거 있잖아요. 공부를 하고 가셔도 그렇더라고요. 공부를 했어도 이제 내 두려움을 내려놓지 않으면 정력적인 부분들이 올라와요. 무기력한 부분들이 계속 올라와서 끊임없이 한 번 알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마음에서 놓을 수 있을 때까지 마음 밖에서 봐야 되는데 마음 안에 있잖아요. 그럼 조금 되다가 말다가 예전에 그런 말씀 계속 선생님이 예전에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계속 몇 번 얘기했는데 용수철이 조금 늘려서는 다 그냥 너무 탕 그냥 관성의 법칙에서 조금 늘리면 다시 제자리로 가잖아요. 마음 안에서는 내가 좀 뭔가 봤어, 알아차렸어 해도 진짜 각성해서 12시간 넘어서까지 각성을 할 정도 같으면 아마 마음에서 벗어났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 안에 있을 때는 쬐끔 변형된 거는 다시 원 상태로 가죠. 근데 한번 늘려놓은 거는 좀 더 빨리 늘어날 수가 있어요. 처음 늘리는 것보다. 그렇잖아요. 풍선도 한번 불어놓고 나면 막 흐물렁하게 되잖아요. 바람 빠져도. 한번 처음 부를 때는 좀 괜찮은 거야. 이게 탄력이 좀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듯이 관성의 법칙이 이게 쭉 늘어났다가 다시 원상태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상황에 부정적인 줄 알아요. 아니요. 내가 부정적인 게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을 부정적으로 자꾸 해석을 해요. 똑같은 거에 감사함이 없고 자꾸 결핍해서 왜 해준다 그랬다가 안 해주지? 저거는 왜 저렇게 많이 해주지? 나는 왜 조금 해주지? 그 부정적인 해석을 계속 하는 거야. 감사함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감사함이 들어가야 내 일이 잘 되고 잘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감사함보다는 자꾸 불평불만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조금 늘리면 원상태로 가는데 완전히 늘려놔가지고 변형이 돼버리면 어떻게 해요? 딱 놔도 안 바뀌잖아요. 제자리로 안 가는 거예요. 제자리로 가지 않을 때까지, 그럼 마음에서 벗어날 때까지 공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놓아버리고 항복하고 또 놓아버리고 항복하고 쉴 새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한 번 하기로 한 거는 하면 되잖아요. 그게 제일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께서. 스케줄 노트를 적는 거,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스케줄을 적는 거를 매일매일 다르게 적으려고 하니까 사실 귀찮잖아요. 일도 일하는데 집중해야 되는데 매일 이랬다 저랬다 이랬저랬 막 그렇게 하는데 귀찮아서 아주 세팅을 똑같이 쫙, 요 시간에는 뭐, 요 시간에 그냥 계속 일주일, 한 달, 한 365일, 요 시간에 콜드 나가, 요 시간에 교육 듣고, 교육되는 시간이 똑같잖아요. 7시 반에서 8시 뭐 10분. 또 뭐 하고. 저녁 8시에서 뭐 9시까지. 뭐 이렇게 해서 듣는 시간 빼고, 나머지 시간을 콜드 가는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2시부터 뭐 6시까지. 정해놓고 똑같은 거를 계속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따로 스케줄을 적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것만 이제 사이사이 끼어 있고, 그래서 하나 딱 정해놓으면 그게 계속 하면 돼요. 만나기로 했으면 계속 만나면 돼요. 근데 내 감정이 자꾸 들어가는 거죠.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자꾸 내가 흔들거리는 거예요. 이 흔들거리는. 그냥 가지. 그냥 고목이 되어야 되고 나무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자꾸 있잖아요. 그 개나리 그 줄기가 나무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나뭇가지 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막 흩날리죠. 가느다래요. 내 마음이 가느다래서 약해서 이랬다 저랬다 저 상황 보고 바람이 불면 흔들렸다가 계속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의식 수업은 들으면서 내 마음이 고목같이 튼튼해지는 한 해 한 해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나가고 있어요. 기적 수업은 다시 1과부터 시작이 됩니다. 또 1월 1일부터는. 그러면서 이 나이테가 생기잖아요. 나오면은. 나이테가 생기면서 점점 튼튼해지는데 내 마음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타인들을 사게 하고 판매 수수료를 많이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내가 잘 되라는 마음이 있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면서 해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 잘 되지. 이미 잘 되고 난 뒤를 시크릿이라고 상상을 해. 상상하는 것까지도 디테일하게 다 알려주셔서 밤에는 상상하고 아침에는 오늘 할 일에 대한 미리 잘된 상상을 하고 그것도 놓아버리고 상상하고 놓아버리고 그냥 나는 하는 행위만 있고 즐겁게 하는 행위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주 이거는 높은 차원에서 이렇게 성공을 알려주는 곳이 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의식에서는 이런 성공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또 볼게요. 이제 두 번째에서 세 번째, 가장 높은 수준이 있어요. 아주 가장 높은 수준. 그거는, 즉, 평화로운 수준은 용기와 받아들임, 사랑의 감정에 기초하고,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사랑에 기초하고, 옮겨 쓰시는, 번역해서 쓰시는 분이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사랑에 기초하고, 감정이 아니에요. 지워야 돼요. 사랑에 기초하고 집중 능력도 최고다. 이 수준의 판매자는 타인에게 주의 깊게 귀 기울이고 어떻게 해요? 이 정도 수준의 판매자는 타인에게 주의 깊게 기울여야 된다. 그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주의 깊게 그 사람들 상대방한테 주의 깊게 관심을 기울이고 파는 일 자체를 파는 사람보다는 사는 사람에게 이로운 맥락에 둔다. 저 사람이 어떤 것이 더, 우리는 가끔씩 그게 있어요. 선생님이요. 의식 수업과 그 다음에 뭔가 미국 갈 때와 막 밀어붙이실 때가 있고요. 사업도 막 밀어붙이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저 사람 아직 마인드가 안 돼서 어떡하노 하면서 이제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저는. 진짜 봐가면서 하는 게 좀 있죠. 근데 오히려 더 높은 상태에서 선생님께서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요가원을 갔는데 요가원의 원장님이 이제 안 듣고 그 밑에 있는 회원으로 다른 데서 요가 이제 출장을 나가시는 선생님을 하는 거예요. 요가 선생님을 하시는 거죠. 학생은 아니에요. 그 선생님이 이제 남아서 이렇게 듣다가 쌤 계속 사업적으로 이끌고 또 혼자 시크릿도 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분을 봤는데 보고서 도망가는 거예요. 인사도 안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막 정리하고 하는데 보통 보면 이제 그러니까 그 원장님 빼고는 나머지는 보면은 도망가는 거예요. 두 사람, 세 사람 봤나? 가서 여기 왔었죠. 그래서, 이거 보면서 도망가는데 그분한테도 선생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했어요. 왜냐면 그 사람도 뭐, 그 선생님도 뭐, 신랑은 그냥 직장인이고 본인은 그냥 있을 때 출강 갔다가 없으면 말고, 요가를, 뭐 문화센터나 이런 데 있잖아요. 출강 갔다가,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고정되었던들, 또 이 요가 수업 자체가 계속 고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고정된 수입이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진짜 그분을 위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를 진짜 이해하고, 이유는 모르지만은 그냥 해야 되는 거. 제가 요번에도 또 알았잖아요. 이유를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야, 지나고 나니까 아차 싶대요. 제가 지나고 나서, 야, 진짜, 이제 좀 아차 싶은 생각이 또 있었어요. 야, 선생님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셨, 두 번 정도가, 뭐 왜 그러시지? 왜 그러시지?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선생님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두 번 정도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딱 지나고 나니까, 시크릿이 지나고 나니까, 제가 시크릿을 하는 동시에 알았죠. 할 때. 아, 왜 시크릿을 오라고는 안 하시는데, 돌려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선생님께서는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시면 거기에 저항이 클까봐 얘기를 하시는지를 모르겠는데, 그때는 못 알아챘어요. 못 알아들었거든요. 근데 못 알아들었는데, 딱 앉아서 톡을 하는데 제가 알았죠. 누구랑? 저희 딸이랑. 저희 딸이랑 톡을 하는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요, 은연중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크릿 오고 싶다는데?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37일도 안 됐는데, 뭐, 19일 됐었거든요. 토요일 날이. 3일 날 났으니까 19일이었어요. 그래서 37일도, 우리가 왜 그 믿음이 되게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37일 안에, 이제 외부 사람 이제 보면 면역 기능이 아직 애기가 이제 이 세상 기온의 온도에 이제 이 공기에 적응하고 있잖아요. 면역 기능도 약하고 그러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어른이야 꽁꽁 싸매면 되긴 하는데 근데 이제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3, 7일도 안 됐는데 어딜 나가 시크릿을 오고 싶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안 된다고 저도 딱 얘기를 했고 또 이제 시어머니도 그렇게 얘기하고 또 제가 그건 아니지 하고 또 우리 간호사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보편적인 생각이 다 똑같은 거예요. 신념이 있는 거죠. 37일 때는 어유 아니에요. 당연히 어유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저도 엄청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하면서 또 그러니까 그게 신념으로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냥 남편을 서울로 파견하고 주말에 이제 이모야가 없으니까 파견을 보내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딱딱 해놨어요. 해놨는데 딱 도착해서 했는데 보니까 얘가 요때부터 에너지가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에너지가 좀 떨어지는 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에너지가 쫙 올라가다가 이제 애기 놓고 이제 요 정도쯤 되면 이제 떨어질 때쯤인가를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 시크릿 온다는데, 아유, 무슨 말씀을 하시냐고, 제가. 아직 37일 안 됐다고. 무슨 말씀 하시 제가 그냥 제 생각으로 딱 있잖아요. 막 이렇게 딱 얘기를 했죠. 차단을 딱 했어요. 또 한 번, 저번 주에 이제 부산에서도 그 얘기를 또 하시는데, 어이구, 같이 동시에, 어이구, 무슨 말씀 하시냐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치, 몸인데, 몸이야 잘 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이 몸이야 잘 하면 되는데, 워낙 그 몸을 조심해야 된다는 게 너무 강력하게 이제 들어와 있었고, 3, 7일은 진짜 꼼짝없이 그냥 몸조리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근데 몸조리 뭐 요새야 뭐 그냥 양말 신고 하면 되는데 이제 그 갓난 아기를 또 막 사람들 많은데 공기가 막 그런데 또 데리고 와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어쨌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딸려 있잖아요. 어쨌든 이게 쭉 올라가다가 좀 떨어지려고 하는 그 타이밍인 걸 아셨는 것 같아요. 에너지가. 이때 같이 와서 막 하다 보면 다시 쫙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데 딱 도착해서 뭐 톡을 하는데 보니까 얘가 에너지가 이렇게 하행 곡선을 찍으려고 막 비행기가 바닥으로 이렇게 내려오려고 하는 막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또 발표하고 또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시 올라가겠죠. 그래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 어제 또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어제도 보니까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요 이렇게 탁 내려앉을 때 또 들어야 되고, 또 탁 내려앉을 때 들어야 되고. 근데 그게 우리가 지금 선생님 께서 해주신 두 달에 한 번이 그거를 계속 이렇게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그게 그만큼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 놓으니까 이제
너무 좀 너무 촉박한 것 같다. 이제, 근데 벌써 1년을 하면서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3, 3개월에 한 번씩 한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3개월에 하면은 중간중간에 1일차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실 때, 우리가 유지될 수 있는 게 3개월도 너무 긴 거예요. 크게 한 번 하고 매주 듣고 매주 듣는 것도 2번 듣고 2달에 한 번 듣고 이 사이클이 우리가 계속 의식 성장하는 하기 좋은 그 에너지를 높일 수 있는 그 사이클이 있는 거예요. 에너지 사이클이. 떨어지지 않게 유지시켜서 올릴 수 있게끔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제가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지 못해서 너무 촉박한데? 너무 빠른데? 이제 막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저희 딸한테. 야, 내가 놓친 게 있었는데, 야, 널 데려왔어야 됐구나. 그래서, 놓쳤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수시로 들어가서 모유 수유를 하니까 모유를 먹이고 그냥 안에 있어도 그래도 왔다 갔다 하게 되잖아요. 에너지 장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걸, 또 그 큰 애기 놓고 몸조리라는 것 때문에 헷갈렸었거든요. 근데 에너지. 자꾸 놓치는 거예요. 에너지가 다르다. 그래서 똑같은 글을 누가 썼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다르다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글인데 누가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믿고 갖고 있는 사람이 하느냐. 막 됐으면 좋겠어, 안달복달하는 막 이런 내면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올리느냐에 따라서 누가 올리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우선 중요한데 또 살짝 놓쳤구나.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그래, 지나간 건 얘기하지 마, 엄마. 그러더라고요. 지나간 건 그래, 알았다, 오케이 하면서 이제 그랬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그 선생님이 해주시는 거 보면은 그 사람을 위한 거, 전체를 위한 거라는 거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엄마가 집안의 평정을 위해서, 그죠? 엄마가 집안의 평정을 위해서 이 가족들, 남매, 남매들이 있을 때 거기서 엄마의 역할이 어떻게 하느냐가 엄청나게 현명하잖아요. 저는 같이 계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분, 엄마가 내 편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내 편 들어주지 않은 것에 대한 그 원망, 억울함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놓고 계신데 저는 그 어머니가 너무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지금까지도 흔들림 없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흔들림 없이 그랬을까라고 하는데 어제도 이제 질의응답 하시는데 어, 이 막내 딸을 더 두둔하고 막 그랬으면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어요. 아마 언니랑 오빠가 뒤에 가서 얘를 두둔하고 큰애들을 야단쳤으면 분명히 해코지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코지 했겠다. 저희는 그랬거든요. 저희는 뭐 제가 바빠가지고 누구를 더 두둔하고 했는지도 근데 큰애가 사고치면 너 야 그러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기억은 자세히 나진 않았지만 의식이 제가 높질 않았기 때문에 그러고서 이제 막 막내가 딸이 그러잖아요. 개 패듯이 막 패는 거 맞는 걸 봤다고. 큰애가 막내고 막내는 저랑 같이 있지도 않았거든요. 할머니가 키웠는데도 막내를 예뻐하고 그런 모습에 이제 막 엄청나게 맞았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딱 보면서 진짜 엄마가 현명하게 처신을 잘 하셨구나. 근데 선생님도 그거를 굉장히 현명하게 처리를 잘 하시죠. 세상에 에고들에 반해 이게 뒤에, 지금 당장이 아니라. 그래서 나를 위해서 했는데 나를 위해서가 아닌 줄 알고 비난하고 판단 분별하고 이렇게 해놓고 막 이렇게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내 의식이 내 에너지가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다수를 위한 그런 걸 많이 해주시죠. 그런 상황들이나 그런 것들을. 그래서 어, 판매 파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에게 맥락이 어떤 것인지, 이로운 맥락이 어떤 것인지. 어제도 진짜 본인 이롭게 해주려는데 말 더럽게 안 듣는 거예요. 온라인에서 만났는데, 자기 도움 주겠다는데 진짜 말 더럽게 안 듣길래, 둘이서
또 이제 서울에 이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되니까 놔둬라 그러대요. 그래가지고 그래 우리 놓자. 놓자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 막 있잖아 두려움 때문에 이제 자기를 위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 끌어당기려고 하는 우리의 의도를 알아차린 거죠. 그래서 안 땡겨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라지만 그래도 우리도 이득이 있잖아요. 한 사람을 찾는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도와주는 입장이지만 어쨌든 그 사람도 그렇지만 이 사람도 그렇지만 땡기는 것 때문에 저항을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놓자. 어제 놓자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참, 나는 그 사람을 위하지만 이 내면에는 또 땡기는 그 힘에는 또 그게 있는 거야. 진짜 너를 위해서인데 네가 판단하든 말, 네가 판단을 해라. 이제 그렇게 이제 에너지를 지금 이제 놓자고 했는데 놓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들어와 계신데 그쵸? 네, 놓으세요. 그래서 마음이 평화롭고 창조적이어서 판매를 성사시키거나 문제를 해결할 창조적 발상이 모자라 당황하는 법이 절대 없다. 이렇게 평화롭고 사랑을 기초로 해서 집중을 한다면 문제 해결 창조적 발상이 생기게 된다. 내 이득과 내 지금 온라인에서도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내 이득과 내가 잘 됐으면 내 불안한 마음, 무기력하거나 정력적인 이 단계에 있지 않나. 그래서 평화롭고 진짜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내려놓은 상태에서 편안하게 하면 이 문제 해결 창조적 발상, 이 모자라서 당황할 법이 하나도 없다. 그냥 창조적인 발상은 계속해서 들어온다는 거죠. 이 수준에 있는 사람은 흔히 고객을 친구로 삼게 되고, 고객을 친구로 만들고, 고객의 충성심도 높다. 이 수준에서는 확실히 판매 목표를 달성한다. 판매 목표를 달성을 하고, 서로 이기는 긍정적인 상황.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쵸? 여기서 이기는이라고 표현했는데,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긍정적 상황을 마음에 품고 있고, 긍정적인 상황을 마음에 품고, 주어진 상황에서 이런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내적인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내적인 확신이 있으면 흔들거림이 없는 거예요. 진짜 할 때는 잘해. 근데 내가 흔들거리고 있어. 할 때는 또 진심 어려서 잘해. 흔들거려. 그러면은 그것도 성과가 없는 거예요. 흔들거림도 없이 큰 있잖아. 그냥 자꾸 고목이 되어 가고 내가 내적인 확신인 거죠. 고목이라는 표현은 내적인 확신과 그냥 진짜 평화로운 마음으로 사랑을 기초로 해서 끊임없이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원하는 것들이 되는데 돈이 없어서 안 돼. 돈이 없어서 못 가. 저항한다고 못 가. 내가 자꾸 브레이크를 누구도 아니고요. 참 내가 잘 되면 위에 잘 될 거라는 생각을 또 막 갖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 되면 위에 잘 된다. 그게 아니라 나만 못 돼요. 거기 위에는 다른 데서 또 뭐가 터져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그 마음만 갖고 있으면 터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락을 하거나 끌어내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지속적인 흔들림 없는 한 번 정해놓은 끝까지 그, 위에 멘토 선생님이 정해놓으신 거에 그냥 끝까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빠른 빠른 건 어폐가 있지만 제일 기초로 성공은 진짜 정말 사업도 정말 그냥 내려놓으면 된다는 그 말씀이 진짜 와닿더라고요. 네, 오늘도 각성해서 내가 무엇을 놓아버려야 될지를 잘 보시고 우리 놓아버리는 하루 되시고요. 즐거운 또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음성화 해제시켜 주시고요.